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의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의 기대죠.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1% 이상 올라와 주면서 이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오게 되면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들. 최소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테이퍼링이라 할 수 있는 뭐 연준의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거, 약간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매파적인 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나왔던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전망인데 1.9조 달러면 거의 2조 달러인데 이게 미국 전체 GDP의 9%입니다. 9%. 엄청난 큰 규모죠. 근데 이걸 하는데 시장이 별로 무던담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바이든이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망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빨리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블루 웨이브가 됐다고 그래서 하원은 모르겠지만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가 약간 미지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하고 백신 접종인데 코로나는 지금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 교수님 혹시 보셨습니까? 네. 현재 방역 단계를 2주간 더 지속하는 걸 결정해 놨어요. 대한민국이요. 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가 다음 주도 역시 재택근무가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일단은 뭐 영국이 많이 맞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맞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능이 나와주고 있냐? 효능도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좀 이따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자 80세 이상이 맞았더니 갑자기 사망했더라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백신을 맞고 싶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 꺼림칙하다. 일단 뭐 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백신이 나오고도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어쨌거나 시장은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악재가 더 많은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자는 건데요.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가 올해를 전반적으로 보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치인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 10년물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물 현재는 1.10%, 그 다음에 2분기에는 1.15%, 1.25%,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5까지 올라간다. 올해 연말 목표가 1.5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가 안 됐잖아요.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지고 막말로 1.5에서 2% 찍게 되면은 아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연준이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왜 머리가 아프냐면 금리 인상하면 되죠. 그렇지만 지금 금리 살 상황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가장 금리 인상 모든 거에 경기에 좋아지는 거의 척도가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죠. 지난주에 실업수당 시작 건수가 거의 100만 건 가까이 나와주고 있고 또 지지난주였죠. 신규 일자리 수가 오히려 14만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지금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온다고 보면서 억지로 지금 애써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금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설명드리겠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크게 올라갔던 장기적 올라갔던 해가 총 7번 있었거든요. 쭉 보시면 날짜별로 쭉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표는 처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두 번째 표고요. 세 번째가 끝나는 가격, 끝난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딱 올라가면서 하나만 볼까요? 1993년 10월부터 93년 11월까지 보면요. 5.2% 10년물 국채 수익률 5.2%에서 끝날 때 8%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전체 얼마가 올라갔냐? 2.8%가 올라간 거고요. 그동안에 금리를 올렸냐? 했죠. 그리고 올라갔던 기간이 국채 수익률 올라갔던 그 기간이 얼마 됐냐? 1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P 500이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보는 표 방법이. 그런데 의외로 생각외로 마이너스 1%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쭉 나머지 표도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은 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 노는 보지 마시고 예스한 부분 노란색 칠한 거 보게 되면 1998년에 한 번, 또 200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16년에서 18년까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보시게 되면 10년물 국채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금리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세 번째 표에 S&P 500은 34%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 표 9%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13%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하고 또 무관하다. 금리가 올라간다 무조건 빠지는 게 물론 처음에는 꽤 압력이 커지죠. 걱정되고 그렇지만 실제 막상 금리를 올리기 시작이 되면 S&P 500에는 효과가 그 영향이 별로 없더라.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더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무작정 안 좋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면 뭘 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그게 이제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를 좀 바꿔보자는 어떻게 좀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는 원래 그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 좀 올라야 여러분들 그 소비가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인플레이션 없으면 돈을 안 씁니다. 사람 주머니에 꽂고 넣어놓지. 근데 지금은 조금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죠. 다만 그 올라가는 폭이 금리 인상을 건드릴 만큼 올라가느냐 그게 걱정인데 뭐 연준이 잘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연준이 박박 우겨갖고 만든 게 그거잖아요.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2%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평균치를 보겠다 하면 지금 과거에 1%였기 때문에 웬만큼 올라가서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2, 3년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급등할까 걱정인데 이 표를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장이 의외로 이거에 대해 상당히 잘 버텼다. 오히려 올라가는 폭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본부장님, 제가 예. 급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이게 표가 팩트잖아요, 팩트요. 팩트죠. 예.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금리 올라가면 주식시장 떨어진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봤는데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장이 폭망한다. 그 다음에 뭐 폭망할 수 있는 뭐 세 가지 조건 막 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에 짐 로저스를 또 데려오셔갖고 막 말을 빌어 쓰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글을 보면 진짜 10만 건 이상이에요 조회수가. 네. 교수님 아무리 해봤자 10만 건 안 나오시잖아요. 절대 안 나오죠, 저희는. 나왔어요. 교수님 그때 뭐였죠? 99%가 뭐 투기적인 세력이다. 뭐 그 옛날에 머니 에셋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63만 건이고. 예, 근데 그거 욕 되게 많이 드셨잖아요. 기분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 예, 그런 거 아니면 네. 우리 교수님은 대부분 다 긍정적인 말을 쓰시나요? 포지티브한 얘기들. 근데 네.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빌어 쓰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걸 봤어요. 다 봤는데 이렇게 어떤 근거, 어떤 통계치라든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어떤 그런 약간 합리적인 어떤 그런 추정치를 가져온 게 아니고 막연한 어떤 한 분의 얘기죠. 야, 세상이 모든 게 다 버블이야. 이제 꺼질 거야. 그 다음에 연준이 지금 1.9조 달러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통화 정책을 잘 핀다고 해도 바이든이 그걸 쓰게 되면 부채가 너무 커져서 폭탄한다.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약간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과거의 사례 가져오면 좋은데 그냥 겉만 주는 얘기에 너무 기사화시킨 게 많아갖고 저는 잘 듣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정답이 있었거든요. 뭐 바이든이 1.9조 달러의 돈을 쓰든 연준이 어떤 정책을 피든 간에 그게 국민들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잘해보자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약간 잠깐 동안에 금리가 올라오거나 잠깐 동안에 혼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호재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 2015년도에 옐런 의장이 있었을 때 금리를 올린다 하면서 계속 시장을 압박했잖아요. 그러다가 겨울에 한 번 올렸거든요. 근데 네. 그 기간 동안 엄청 괴로웠지만 또 그 이후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책자들이 자기의 욕심보다는 어떤 국민의 어떤 뭐 그런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20년 동안 주식이 올라왔는데 미국 주식은 네. 그런 부분을 이게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인기에 영합해서 쓴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글들은 여러분들 기다려 듣지 마시고 그냥 뭐 가볍게 흘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늘 말씀하시던 미국 주식은 결국 하나라는 그런 생각? 결국은 좀 금리가 뭐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가가 만약 많이 떨어지면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거겠죠, 뭐. 그리고 네, 주가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S&P 500은 저는 솔직히 상당히 솔직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다음 예. 보여드리겠지만 S&P 500의 주당 이익의 전망만 가면 된다.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그냥 학자들의 얘기고 그냥 전문가들의 영역이지. 저같이 나부랭이나 본부장님 같이 유명한 분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진 않다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솔직히. 아니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얘기했잖아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를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가치주의 대명사가 뭐예요?
에너지하고 금융, 물론 더 있지만 두 가지 보자는 거죠. 에너지하고 금융. 딱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세 번째거든요. 제가 노란색 친구만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먼저 에너지부터 볼게요. 에너지부터 보게 되면 2022년 11월 14일 날 예측시가 뭐냐면 8.43%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예? 8달러 8달러 그렇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8.43달러에서 9.54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무려 델타 값이 13.2%입니다. 그리고 금융이요. 32.46달러에서 33.59달러로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역시 델타 값이 3.5%로 전 업종 통틀어 갖고 1등이 에너지, 2등이 금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어제 빠졌냐? 실적이 좋아진 걸 얘기하는 거지. 실적 이후에 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약간 이제 경기 매물이 나오고 주가 빠지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금융은 저는 몰랐는데 어제 처음 알았어요. 갑자기 교수님이 금융 JP모건 같은 기업들 대부분 다 한 4, 50% 올랐어. 그래서 설마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올라왔더라고 이미. 제 말도 좀 저 가끔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디테일이 맞으니까 저는 이게 맞겠 생각했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점이 4% 밖에 위에 있어요 지금. 네. 솔직히 한 게 좀만 더 가면 갈 수 있는, 물론 오늘 빠진 게 더 커졌겠지만 어쨌거나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왜 올라왔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작년에 안 좋았죠. 작년에 델타가 보면 정말 말도 못하죠. 에너지가 69.2%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올해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제가 뭐 이걸 얘기했더니 뭐 많은 분들이 맨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빅5, 빅50 중에서 지금 없어요. 금융주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주식 보유하시는 분들이. 네. 한번 좀 가져가 보자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엑스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기업도 한번 올해는 좀 가져가 보자. 그게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다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Scared as less입니다. 이거 영어 하시는 분은 미국 계신 분은 많이 쓰셨던 말인데요. Scared라는 거는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잖아요. 예. S less가 뭐겠어요? 전 역시 이런 회장님도 이런 말을 쓴다 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이게 쉣이거든요. 쉣레스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예요. 그냥 가끔 드라마에도 쓰고요. 뭐 쉣레스, 스케일 쉣레스가 이거 할 정도로 겁난다는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정말 이게 3조 4천 달러의 운용 자산하고 이 거대한 골리앗 JP 모건이 엄청나게 겁날 정도. absolutely. 그것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겁내야 한다는 얘기죠. Absolutely, we should be scared shitless. 엄청나게 겁난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특히 가장 중요한 거가 페이먼트 시장이죠. 페이먼트. 사실 제가 이렇게는 기억하시죠? 제가 엊그저께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스퀘어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바빠서 준비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누가 머리를 제일 툭 치면 잊어버리겠잖아요. 나이가 들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잊어버리니까 매번 제가 메모를 제가 해놔요. 우선은 정말 중요한 거는. 근데 그 메모를 보는 것도 잊어버려서 문제죠. 근데 이게 보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I expect to se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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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gh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청나게 잔인한 경쟁이었다는 얘기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진짜 이건 God bless America가 아니라 So help me God이에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자기 보고 있지만 자기네가 여전히 이길 거라고 보고 있지만 Help me God이에요. 저는 이 말에 모든 세상의 변화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얘기가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전부 다 페이 시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 페이 있죠. 구글도 페이 요번에 들어가죠. 이미 아마존 페이 하고 있죠. 그리고 페이팔 스캐너 하고 있고 스트라이프도 이거 결제하는 건 애들이잖아. 워낙 결제 기관이고. 그리고 엔트 파이낸스, 엔트 그룹까지. 이것들이 이미 자기네가 다 JP 모건의 고객사지만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경쟁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은 바로 이런 거죠. 페이먼트 시장. 저는 이 말에 진짜 오늘 뻑갔습니다. 뻑갔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쪽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주식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죄송하지만 하수예요, 하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페이팔을 오늘 산다. 이 다이먼 회장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페이팔을 사고 스퀘어를 사고 이런 것들. 그런 건 하수고 그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
세상이 이 정도로 어떤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침 진짜 저는 약간의 개인적으로 운빨이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마침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저께. 그래서 네. 응원회원님들만 보여드린 거 보신 분 계시죠? 저 응원회원님들이 지금 이 강의 다 보셨죠?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주말에 뭐 해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게 어저께랑 오늘까지만 모든 분들한테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핀테크에 관해서 간단한 얘기입니다. 핀테크 관련해서 어떤 주식이 3개가 있고 ETF 3개가 있는데 3개는 뻔합니다. 스퀘어가 들어가고요. 페이팔 들어가고 비자가 들어가고 이제 ETF는 다 여러분 아시는 것들인데 저는 여기서 이런 주식들이 크게 올라간다 이런 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저나 본부장이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는 이런 쪽에 포인트가 여기서 얘기한 거가 딱 비트코인 얘기도 들어가지만 왜 지금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저희나 본부장님이 비트코인을 사라고 합니까? 팔라고. 한 번도 사본 적도 없잖아요, 저희는. 네, 그렇죠. 그리고 분석할 능력도 없어요. 다만 여기에 있는 주식들이나 ETF가 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저희 오늘 처음 보신 분 혹시라도 모르고 예전에 이제 얘기만 듣고 안 보신 분, 그리고 보셨더라도 전화 본부장 내는 매번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잊어버리거든요. 2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락도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좋게 나왔는데 떨어지는 우리 JP모건 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딱 이겁니다. 이 내용에 다 거기가 들어가는데, 물론 그걸 예측하고 기사를 쓴 건 아니겠지만, 지금 눈높이 보세요. 이거 역발상인데, 저희는 워낙 시장에 관해서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목표 주가나 투자액이 계속 상향되는데 관심을 가졌잖아요. 저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BTI 증권의 애널리스트, 수석 투자 전략가 얘기인데, 너무 지금 돈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더 그 허들을 뛰어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계산을 말씀드리면 JP모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눈높이를 줬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도 이미 다 프라이스인 됐다. 이미 다 시장이 녹여져 있던 사람은 그 정도 갖고는 지금 감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재미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응원회원님들 다 보세요. 무조건 보세요. 그게 개념이 뭐냐면 BTIG의 수석 투자 전략가 한 얘기인데, 오히려요, 공매도 비중이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거를 찾습니다. 공매도 비중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익 전망이 꾸준히 내려간 기업을 찾아요. 예. 그걸 리스트를 합니다, 자기네들이요. 리스트를 했는데, 보니까 그 다음 말은 중간 말은 안 써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자기 BTIG에서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 거를 초자낸 걸 5개를 찾은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이익이 좋아지면 주가가 크게 다시, 정확히 보면 여기 안 나왔는데 팝업이라고 팝할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5개를 얘기했어요. 물론 반대되는 경우는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서 주가가 떨어질 5개도 예측했는데 떨어질 5개는 얘기하면 혼날 것 같다고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로 그 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말을 못하고 여기 5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ETF 2021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4개 중에 3개인데요. 쓰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미주미 초이스. 예. 미주미 초이스는 정말 이거 키움증권에서 무료 체험 14일 저희 링크 타고 들어가면 7일짜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많이 써보시죠, 본부장님도. 좀 많이 쓰죠. 어제 네. 사실 썼어요. 예. 어디서? 3%에 제가 어제 보여줬어요. 한 컷을.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죠. 제가 계속해서 하루에 한 컷, 2컷에서 이제 이거 어디서 보는 거냐고 질문을 받으면 그때 얘기 좀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질문 안 해요?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보니까 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네. 그때 어제 밤에도 2만 몇천 분이 들어오셔갖고 제가 알바 하나 꼽을까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꼭 좀 저기 어느 사이트에서 보는지 네,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올라가고 질문이 막 올라오는 그거 올라가다 보니까 네. 체크를 못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설명하겠죠. 그러면 미주미 초이스가 있으니 가서 확인하셔라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것 같은데. 네. 미주미 초이스 가입하시면 18일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